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상 올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보세요? 조회수죠? 근데 오늘부터는 조회수 말고 이 숫자 하나만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숫자가 낮으면 조회수가 잘 나와도 채널은 계속 불안해지고요. 이 숫자가 높으면 조회수가 크지 않아도 영상이 계속 추천됩니다. 2026년 유튜브 알고리즘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조회수 높은 영상을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구독자는 많은데 조회수는 안 나오는 채널, 반대로 구독자는 적은데 영상 하나가 터져서 떡상하는 채널, 이건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모른 채 아직 예전 방식 그대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 말고 2026년 기준으로 유튜브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판단 기준, 이거 하나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잡히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 대신 이 정도면 해볼만 하네?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배운 내용 적용시켜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튜브 챗봇과 무료 수익화 키트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꼭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활용 가능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착각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도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결국 조회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구독자만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조회수가 계속 잘 나올 거다. 이 생각 사실 예전에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겁니다. 과거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곧 실력이었고 구독자 수가 곧 영향력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자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퍼질 수 있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이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회수는 나오는데 채널은 늘 불안한 채널, 구독자는 있는데 정작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채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가 더 이상 영상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현실적인 예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전에 구독했던 채널 중에 요즘 영상을 거의 추천 안 해주는 채널 하나쯤 있지 않나요? 그 채널이 영상을 안 올려서 추천이 안 뜨는 걸까요?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최근 들어 여러분이 그 채널 영상을 예전처럼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영상이 뜨면 자연스럽게 끝까지 보거나 다른 영상도 이어보게 됐는데 요즘은 조금 보다가 나가고 중간에 넘기고 아예 누르지 않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는 구독했다는 사실보다 최근에 이 채널 영상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머물러 듣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주 보던 채널이라도 요즘 들어 영상에서 자주 이탈하기 시작하면 유튜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 채널에 예전만큼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 채널 영상은 추천해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유튜브가 영상 자체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현실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는 내 구독자에게 영상을 먼저 보여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먼저 봅니다. 구독자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구독자는 많은데 조회수는 잘 안 나오는 채널, 반대로 구독자는 적은데 영상 하나가 갑자기 떡상하는 채널, 이건 알고리즘이 그 채널을 버려서가 아니라 시청자의 반응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튜브가 영상 하나를 판단할 때 보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클릭하는가, 조금이라도 더 머무는가, 보고 나서 다른 영상을 더 보게 되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판단이 채널 전체가 아니라 영상 하나하나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가 많다고 유리하지도 않고 적다고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기준은 명확해졌습니다. 2026년 유튜브 트렌드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얼마나 많이 봤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보고 다시 돌아오느냐. 이 기준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똑같은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극적인 주제만 쫓고 반응이 없으면 또 주제를 바꾸고 그러다 보면 채널은 점점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그래서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시청자를 모아야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시청자 니즈라고 하면 막연하게 전문적인 분석이나 데이터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댓글을 보는 겁니다. 댓글은 그냥 인사나 반응을 남기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청자가 왜 이 영상에 머물렀는지, 어디에서 마음이 움직였는지를 직접 말해주는 공간이에요. 특히 시니어 채널은 이게 더 분명합니다. 댓글을 보면 조회수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길게 적어놓고 어떤 분은 이 말이 꼭 제 얘기 같아요. 이 한 줄을 남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이 장면이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라 이 채널이 내 마음에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채널에 머무른지는 조회수보다 댓글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부터 정리해 볼게요. 제 채널은 그냥 시니어 사연 채널이라 니즈 같은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같은 채널이라도 머무는 이유는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착한 시어머니 사연에 공감하는 분들. 이 분들은 단순히 이야기가 착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평생 희생하고 배려하고 참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 욕구가 있고 나 같은 시어머니도 있다라는 도덕적인 위로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며느리나 자식에게 딱 한마디라도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고부 갈등 사연에 강하게 반응하는 시어머니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갈등의 원인을 혼자 떠안고 싶지 않고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저 며느리가 문제였구나 라는 정당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을 안전하게 내뱉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분들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나만 이런 거 아니었구나 라고 공감해주고 편들어주는 목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찐 시청자의 정체입니다.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마음을 남기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역시 댓글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꺼내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댓글에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채널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시청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조회수는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청자를 한번 우리 채널에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영상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왜 머무는지, 왜 고개를 끄덕이는지, 왜 다음 영상을 누르게 되는지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유튜브 게임 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전략 말고 지금 이 단계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구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영상 안에서 사람을 오게 만들고 머물게 만드는 두 가지 역할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비유하면 유튜브는 카페랑 정말 비슷합니다. 사람이 카페에 처음 들어오는 이유는 간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시 그 카페를 찾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느낀 분위기, 사장, 말투, 머물렀을 때의 편안함 때문이죠. 유튜브 영상도 똑같습니다. 제목과 썸네일은 여기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하고
사람을 한번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고, 영상 안에서는 이 사람 말 조금 더 들어봐야겠다, 이 느낌이 남아야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영상 하나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야 채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데만 계속 신경을 쓰고 정작 영상을 다 보고 어떤 느낌이 남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회수가 높은 주제, 자극적인 제목, 이건 분명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안 남으면 시청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채널이 어떤 기준으로 유튜브를 하는지,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인지 이게 안 보이면 영상은 소비되지만 믿음은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회수가 크지 않아도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영상은 생각이 잘 정리가 돼 있네, 이런 느낌이 남는 채널은 조금씩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2026년 유튜브에서 성과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할 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영상 초반에는 이 얘기 나랑 관련이 있네, 이 생각이 들게 만들고, 영상 끝에는 이 채널 컨텐츠 방향이 괜찮네, 이 느낌이 남게 만들자, 이 두 가지만 영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유튜브는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해볼 만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2026년 유튜브 트렌드 가장 현실적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더 공부하지 마시고 꿀팁 영상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 질문 하나만 적어보세요. 내 채널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인가? 완벽하게 구체적일 필요 없습니다.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은 시어머니, 유튜브를 시작한 초보 유튜버,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향이 헷갈리는 사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만 더 적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이 두 줄을 썼다면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겁니다. 지금 당장 영상 하나 더 만들지 않아도 괜찮고 바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세요. 그렇게 한 편 또 한 편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조회수보다 시청자의 반응이 먼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유튜브 챗봇과 무료 수익화 키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